글쎄요, 여러분. 제가 장모님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해요. 술 기운에 마음이 흐려진 가운데에도 그 온기와 숨결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죠. 참,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 이름은 박민수예요. 올해 36살이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요즘 들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임신한 지 6달째였는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돌봐도 나아지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해져서 야근이 늘었죠. 집에 오면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저는 혼자 간단히 밥을 때우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 좀 모셔올까요?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부산에 계시던 이순희 장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건 그 다음 주였어요. 55살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오신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수야, 지연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장모님은 바로 부엌으로 가시더니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었는데 이상하게 토하지 않더라고요. 지연이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저도 집에 오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따뜻한 밥 냄새, 깔끔하게 정리된 집,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장모님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장모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를 돌보러 오신 분인데 왜 저는 자꾸 장모님만 보게 될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감사함이라고만 여겼죠.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어요. 지연이는 일찍 잠들고 장모님도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서재에서 늦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집에서도 일을 해야 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나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계시나 싶어서 서재로 돌아가려 했죠.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장모님이 나오시는데 얇은 잠옷 차림이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죠. 장모님 몸매가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민수야.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도 얼어붙었죠. 놀란 표정이시긴 했지만 부끄러워하며 가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기운이 스쳤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서로의 시선이 스쳐간 그 순간 우리는 뭔가를 느꼈어요.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도 서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장모님의 놀란 표정, 얇은 잠옷 너머로 보인 실루엣. 정신 차려, 박민수, 장모님이잖아.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이 정말 어색했어요. 며칠간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저를 대하실 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죠. 지연이는 몸이 좋아져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요?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가 일찍 잠든 후 장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민수야, 잠깐 앉아봐. 장모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하셨어요.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이 올려져 있었죠. 장모님, 한잔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저는 긴장했어요. 혼날 줄 알았거든요. 장모님이 소주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죠. 가끔 그런 시선이 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모님 말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대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장모님은 생각보다 이해해 주셨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 마음을 털어놓게 되더군요.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민수야,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모님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저도 요즘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지연이 돌보는 것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장모와 사위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장모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은 괜찮았어요. 장모님과 저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겼죠.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왔더니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모님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물컵이 깨져서 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괜찮아, 민수야. 그냥 어지러워서. 장모님이 일어나시려는데 몸이 휘청거리셨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장모님. 장모님 몸을 지탱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가벼우시고 향긋한 냄새가 나더군요. 잠시 동안 장모님의 몸이 제 팔에 기대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장모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부축하는 동안 그런 감정이 자꾸 올라왔어요.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장모님 방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의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요즘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일이죠, 장모님. 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방 앞에서 장모님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묘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푹 쉬세요, 장모님.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복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중얼거리며 소주를 비웠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제 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옆에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장모님도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어요. 이게 뭐야? 저도 완전히 당황했죠. 장모님, 저희가 왜 여기서? 모르겠어, 민수야. 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못했어요. 분명히 술을 마시고 각자 방에서 잤는데 왜 함께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아니야, 민수야. 아무것도 없었어. 옷도 그대로고.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죠, 장모님. 우리는 급하게 정리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며칠간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몸이 좋아져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저와 장모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걸. 비록 기억은 없지만 그 밤의 온기는 생생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죠. 고마워요, 장모님. 네, 딱딱한 대답뿐이었어요. 저도 장모님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지연이는 몸이 좋아져서 오히려 밝아졌는데, 여보,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지연아. 그냥 피곤해서. 장모님과 저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장모님을 더 이상 그냥 장모님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나더군요. 기억은 없지만 남아있던 온기, 향기, 그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민수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가 말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집에 가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장모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들어오면 슬쩍 피하시고 혼자 있을 때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아, 장모님. 순간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장모님이 먼저 시선을 돌리셨어요.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냥 조심해야 해.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었죠. 며칠 후 지연이가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조리원에서 나와요. 이제 집에서 아기랑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지연이와 아기가 돌아오면 이 이상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안도감?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모님과의 이 묘한 긴장감이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 좋겠다. 우리 아기 빨리 보고 싶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아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죠. 그날 밤 장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지연이랑 아기 돌아오면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해. 벌써요? 좀 더 계시면서 도와주시면.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겠어. 장모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 있으셨어요. 우리 이상해졌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장모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알면서도 자꾸 의식하게 되었으니까. 민수야, 혹시 그래도 마음이 정리 안 되면 전문가 상담 받아봐. 약속해. 네, 장모님. 지연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아이가 다칠까봐 당연히 말 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써봤어요. 장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편지였죠. 하지만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쓰면 안 될 말들이었거든요. 드디어 지연이와 아기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우리 아기 봐. 얼마나 예뻐.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 딸이구나. 정말 예쁘다.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싶었죠. 가족이라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 장모님도 아기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손녀 정말 이쁘네. 지연아, 고생 많았어. 엄마 덕분에 잘 버텼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서 다시 그 긴장감이 올라왔죠. 지연이는 아기 때문에 바빠서 저희 사이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틀 후 장모님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민수야. 이제 너희끼리 잘해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가셨으면 좋겠으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모두 잊어버려. 네, 장모님. 지연이와 아기를 잘 돌봐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의 온기, 복도에서의 시선, 모든 순간들을. 다음날 아침 장모님은 부산행 기차를 타셨어요. 잘 가세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민수야, 약속 지켜. 마지막 인사였죠.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만약 지연이와 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장모님과의 그 모든 순간들은 기억 속에 묻어둘게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따뜻했던 온기가 그리워질 것 같거든요. 아,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죠. 우리 나이쯤 되면 젊었을 때 몰랐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가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며 참아내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 아니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길 빕니다.